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1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문제 4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202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1번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때도 적용한다. 그렇죠? 손해를 보고 팔아도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2번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지요. 분납기간은 납부기간 지난 후에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분납은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이 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3번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당해년도에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때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세액을 납부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했는데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때는 납부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 제도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반드시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신고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42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015년 5월 15일 날 팔았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말부터 2개월 이내니까 7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겠죠. 1번 맞고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틀렸죠.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2번이 틀렸네요. 예정신고하는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겠죠.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자, 이제는 그 당시에는 맞았어요. 지금은 양도소득세 물납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물납을 하고자 할 때는 예정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물납은 폐지되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43번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하나의 자산이 양도소득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맞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40%가 아니라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6%부터 40%가 되겠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등기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50% 비례세율을 적용하지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할 때는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등기가 되고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도 6단계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44번 양도소득세 세율인데요.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자,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40%고요.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여러분 상가건물이나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면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상가건물이나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면 50%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주택을 6개월 보유했다.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40%고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상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되겠죠. 상가나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40%가 되겠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상가나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45번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옳은 것. 회원제 골프회원권. 여러분 골프회원권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데 기타 자산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등기된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 8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면 50%가 되겠죠. 지상권 전세권 1년 2개월 보유했을 때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4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50%가 되겠죠. 5번 대주주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10개월일 때 1년 미만이죠. 대주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미만 보유하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6번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토지 또는 건물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다만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예, 개정됐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도 당연히 예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부터, 그죠? 분기의 말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 기준이죠. 허가일이 속하는 다른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5번이 틀렸네요.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는 10%를 공제한다. 이거 예정신고 뭡니까?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는 폐지되었죠. 과거에는 예정신고하고 세금 내면 10%를 공제해 줬는데요. 이제는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47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 틀린 것.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필요경비 인정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도 공제되고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도 공제합니다.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또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장애물 철거 비용,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그 도로를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 수익적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48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틀린 것. 자산의 취득 조건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발생한 채권 매각 차손은 직접 양도 비용이죠.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 비용, 재해 등으로 인한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되지요. 사방사업, 축대 쌓고 나무 심고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1번이 틀렸고요. 49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공제 순서를 열간 것이다. 옳은 것.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 나오지요.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니까요. 첫 번째는 필요경비 공제하고, 두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세 번째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가 되겠네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에 등기된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1세대가, 그쵸?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과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법령이 정한 장기 할부 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 그 대금에는 양수자가 부담하는 것은요, 양도소득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합니다. 다시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내야 되는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는 그 소득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도 물납할 수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4번 틀렸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여러분들이 2017년도 5월 달에 토지 팔고
또 8월 달에 건물 받았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번밖에 공제 안 해주니까 연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51번.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실거래 가격, 취득에 들어간 실거래 가격 필요경비니까 공제하죠.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필요경비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공제하면 과표가 나오는데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감면세액이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소시키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감소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은 과세 표준이 감소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이 감소되는 항목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필요경비.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받아가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생기는 채권 매각 자손 인정합니다. 양도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확장 비용, 주택의 가치가 증가되었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은 직접 양도 비용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수수료도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가니까 1번이 필요경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5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틀린 것.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번.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적용되지요. 특히 1세대 1주택은 최고 80%까지 공제가 되니까 4번이 틀렸네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 보유기간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그렇죠.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6번. 미등기 양도재산과 국외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도 현재는 장기보유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피상속이니 그렇죠.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5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건데요. 지문이 15가지가 나왔는데 보세요. 한 번씩들 다 읽어보시고 3번 보세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각각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증여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옛날에 저게 당초 취득일, 당초 취득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증여받고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 지문 보실까요?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통산이 되겠습니다. 또 7번 피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역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통산이 되겠습니다. 11번 보실까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표와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로 되겠죠. 양도소득의 총 수익 금액은 역시 양도가액으로 한다. 뭐 지문 15가지 나왔는데요. 여러분 차분히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55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